네, 이제는 뭐 최저금리다. 뭐 아까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뭐 0%대 이제 금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일상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또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뭐 사상 하는데 그렇죠. 역사상 또 한 번의 최저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지금 0.5%라고 하는 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올해죠 벌써. 네, 올해 3월에 0.5% B컷을 하면서 1.25가 0.75로 됐을 때만 해도 야, 이제 더 진짜 이게 더 낮아질 수 있을까? 0%대인데. 근데 또 한 번 2개월 만에 다시 또 이렇게 0.25를 낮추다 보니까 야,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냐. 너무나 다들 이제 궁금해하고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했던 이제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보통 경험칙적으로 보자라면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는 지금까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는 게 또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작게 되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시중에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거는 그 유동성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부동산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대부분 다 70%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풍부한 유동성들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 최저금리 그리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줄지 그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뭐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중은행 금리에 이제 반영이 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미 시중은행의 뭐 예금금리는 그러니까 0.75% 기준금리 그 상황이 한 2달 정도 됐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미 대부분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시중은행 금리가 0%대였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더 낮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벌써 이번 주에 시중은행들이 0.2%씩 0.3%씩 지금 추가 인하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0.5%라고 하는 자, 이제 두 스텝 남았습니다. 그렇죠? 0.5%에서 또 0.25를 낮춘다라면 0.25%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 한 스텝만 더 낮춘다라고 하면 정말 진짜 0.00% 시대가 또 열릴 수도 있는 자, 어쨌든 지금 현재도 0.5%라고 가장 지금 낮은 금리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고 더더구나 이번에 그 지금 뭐 어제였나요? 지금 국회 지금 이제 시작이 아마 오늘도 뭐 얘기로는 지금 내일은 무조건 뭐 본회의 열리게 하겠다. 지금 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좀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것 중에 지금 하나가 3차 추경 얘기죠. 지금 3차 추경이 지금 발표가 된 게 35조 그렇죠. 35조 지금 3천억이라고 하는. 자, 이미 뭐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99% 이상이 이미 다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미 13조 한 5천억 정도 되니까 그것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1차 추경, 2차 추경, 이번에 3차 추경 35조까지. 자, 어쨌든 지금 계속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 트랙에 올리겠다. 결국 3기 신도시를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결국 3기 신도시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뭐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토지 보상을 빨리 끝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토지 보상 같은 것들이 지금 이미 하반기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보상금이 또 30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5년간 해서 지금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70조를 지금 또 풀겠다. 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100조에다가 135조에다가 이미 지금 풀려 있는 뭐 한 15조만 하더라도 이미 150조 정도가
지금 뭐 아주 단기간 안에 지금 시중의 통화량으로 지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이제 없겠는데요. 자, 결국 이것이 진행되기 전인 지금 기준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 M2 기준 했을 때요. 통화량이 2,982조. 야, 거의 지금 3,000조 가까운 돈이 지금 풀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한 500조 정도 되니까 거의 한 6배 정도가 시중에 지금 통화량으로 지금 풀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전년 대비해서 통화량을 보자면 8.2%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8.2%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2015년에 한 요 정도가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5년 만에 또 한 번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는, 자, 이런 거죠.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지금처럼 한국은행이라는 국책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지금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또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또 이런 그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지금 3차 추경도 정말 오랜만, 거의 제가 또 이렇게 그 들어본 걸로는 3차 추경 깐 것도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3차 추경 규모가 더더구나 35조라는 어마어마한, 자, 이러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서 또 통화량을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어쨌든 시중에 엄청나게 이렇게 통화량을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중에 통화량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이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직 지금 뭐 0.5%로 지금 낮춘 이 기준금리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파악을 해보더라도 지금 뭐 신한이라든지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 5대 지금 시중은행들의 1% 이자, 그러니까 뭐 내가 1년 그 뭐 10억을 만약에 이렇게 맡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라고 하면 그렇죠.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자, 이렇게 1% 이자를 주는 곳도 14개 상품 중에서, 그러니까 5대 은행에서 지금 그 출시한 1년 만기 정기 그 예금 그 출시된 상품이 한 14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불과 3개밖에 되지 않는데, 자, 지금 이것도 이제 거의 사라질 판이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최저금리는 어느 정도냐면 0.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은행에 맡겨도 1년에 약 한 550만 원 정도를 주니까 약 한 달에 40만 원 뭐 조금 더 줄까 말까 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내가 이제 10억이라는 현금이 있어도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로만 생활한다 그러면 한 달에 정말 4,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예금은 이렇지만 반대편에서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대출 중에서 가장 이자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신용대출이 될 텐데요. 자, 이 개인 신용대출이 1%대, 야,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뭐 개인 신용대출 그러면 뭐 높은 것들은 10%가 넘어가는 것들이고 아무리 뭐 그래도 한 6, 7% 이 정도는 되는데 1%대의 개인 신용대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미 일반 그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5대 은행이 이미 2%대 이미 진입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농협 상품을 제가 이제 그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대 지금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까지 한도로 해서 내가 그냥 개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최저금리가 1.68%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약 한 1.78% 이 정도 되는데요. 자, 어쨌든 직장인 대출이 뭐 가장 낮긴 하죠. 직장인들이 개인 신용 대출을 1억 5천만 원까지, 지금 신한 같은 경우 1.78%는 2억 원 한도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야, 뭐 신용대출이 1%대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자, 신용대출이 1%대니까 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쪽에서 보자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당연히 지금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 지금 현재도 대부분이 2% 초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 약 한 2.14% 정도가 되는데 뭐 2.2%, 뭐 2.3% 이 정도 지금 최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정말 뭐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 금리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대까지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니까 뿔난 분들이 계시죠. 바로 집주인분들이 될 텐데 맞습니다. 내가 이거 그냥 전세금 10억 받아놔봐야 한 달에 뭐 40만 원, 50만 원 이자밖에 안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0%대 이 초저금리에서 전세를 내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야, 이건 뭐 사실상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4월 달에 전세 거래량이 약 한 6,700건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2월 달에 만 한 3천 건인데 한 절반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지금 월세로 지금 계속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는 또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지금 아파트 전세가를 보자라면 무려 48주 그러니까 작년 한 6월, 7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것들이 매매가는 중간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전세가는 48주 연속 계속 지금 상승 랠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기 전에도 이미 지금 서울 아파트는 좀 기지개를 그렇죠.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KB부동산 쪽에서 지금 내고 있는 그 수치를 보자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5% 올라서 2주 연속 상승이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내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114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0.01% 상승했다라고 해서 지금 뭐 9주 만에 또 이제 반등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한국감정원이 가장 보수적인데요.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합까지는 들어왔다. 자,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합이든 상승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자, 지금 광진 같은 경우가 한 뭐 0.19, 노원 뭐 0.18 이렇게 강북 쪽들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강북이나 비강남권 쪽이 지금 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강남 같은 경우에도 회복세에 뚜렷하게 지금 들어서고 있어서 곧 지금 반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서초 쪽이라든지 송파 쪽들은 약간 지금 상승 쪽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매매 수급 지수 그렇죠. 이거 지금 또 중요한 수치인데 자, 94.9에서 95.5, 96.2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수요 쪽인 측면도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지금 뭐 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조금 또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 넘치는 유동성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수혜를 받는 부동산 쪽을 좀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일단은 금액적으로는 9억 원 이하 쪽이 그렇죠. 자, 9억 원 이하 쪽들이 대출이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자, 9억 넘어가고 15억 넘어가면 아예 저게 없으니까. 자, 더더구나 9억 원 이하 중에서도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규제 지역 안에서도 최대 70%까지 LTV 그렇죠.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장은 9억 이하 그것도 6억 이하 시장들이 지금 계속 좀 상승 랠리를 보일 가능성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비규제 지역들이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7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자, 그만큼 뭐 9억 이하든 비규제 지역이든 대부분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들이 좀 더 그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이자가 낮아지니까요. 자, 또 하나가 중장기적인 투자. 자, 이제는 단기적으로 내가 그냥 그 수익을 보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세금 부분도 있고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더더구나 이렇게 대출이자 우리가 레버리지 이펙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혜택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선택했을 때 지금 이런 저금리 시대에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